안녕하세요. 단짠단짠 우먼파 무아 킹콩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 사람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무슨 내용으로 시작할까요? 아침에 저희 항장수 대표님이 오늘 말씀도 주시고 하셨는데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그리고 송영길 조국 사과건 그리고 6월 11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을 함께 오늘 이야기해 볼까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성추행 이 부사관 그분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이유가 성추행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성추행이 어떤 내용이죠? 그 공군에서 이제 부사관들의 서로 이제 중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성추행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뭐 언론에서도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그 본질은 이 성추행은 뭐 공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저희 뭐 공무원들 기업에서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긴 한데 네. 저는 이게 가장 더 중요하게 지금 보는 거는 문통이 말한 부분이에요. 네. 우리 문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정 수사를 하라고 했어. 엄정 수사. 그러니까 성추행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라고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속에서 사실은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한 건은 왜 엄정 수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두 사람이 성추행 당한 거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한테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 내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국일보에 문재인 대통령이 목이 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목이 뭐였죠? 왜 목이 메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울시장과 서울전 시장과 부산전 시장의 그 성추행 당한 그 두 여직원들한테 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네. 나는 이제 이 그 하사관이 중상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정 수사를 해야 되고 박원순이나 오거돈의 피해자들은 아직 살아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이중잣대를 쓰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한강 그 투신 한강에 그 의대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청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걸 다 비공개로 돌려놓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엄정 수사하라고 어떤 사건은 뭐 한마디의 말도 없고 자기네들은 공식 입장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고 그런 잣대가 어디에서 중심이 되어 있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근데 박원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통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원순 같은 경우는 박원순도 안타깝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도 안타깝고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책임 회피죠. 그러니까요.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자살했잖아요. 네. 그 자살한 것 자체가 사실은 책임 회피거든요. 그렇죠. 제발 좀 책임 좀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기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발 문통 엄정 수사는 지금 오거돈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 공군 부사관 사건만 엄정 수사 시키지 말고 부산 지금 현재 오거돈 성추행 사건 엄정 수사 지시 내려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박원순 전 시장 마지막 비서실장 고한석님인가 그 사람은 한국 기업 데이터 상임 감사로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완전 출세했네요.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갖고 무슨 엄정이라고 하세요? 아니 시장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때 비서실장인 사람은 기업 데이터 상임 감사로 가 있고
아 그러는데 이게 성추행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말 음정 수사라는 한 말 하고 나니까 네. 바로 지금 뭐 공군이고 뭐 이런데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몇 시간 만에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박원순이나 뭐 오거돈 같은 경우는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할 말이 없고 이런 민간인 특히 또 군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네들이 칼을 마음대로 휘둘린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식구 감싸기지 뭡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성추행 그 조토 안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수사에 맡겨놓고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송영길 조국 사과로 들어가 봅시다. 저는 송영길 그 더블당 대표가 이렇게 어줍지 않게 저는 사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과는 그냥 사과를 과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디스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깨문이 야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발표할 때 다 공격해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럼 송영길 대표는 무엇을 위해서 저는 사과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조국도 책 낸 거 있잖아요. 책. 네. 뭐 낸던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조국 책을 냈는데 네. 그 책에 그 책 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네. 나를 밟고 네. 전진하라 이랬어요. 네. 똥을 밟아요? 아니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했어. 아니 똥 밟고 전진하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냄새가 지독하겠습니까? 뭐 예전에 또 우리는 똥 밟으면 꿈에 똥 밟으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걸 비유했을지도 모르죠, 뭐. 아니에요. 이 똥 밟아서 이게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네, 네. 결국 이 냄새가 진동하면 네. 내년 대통령 선거 망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총선도 일단 망할 거고요. 네. 나는 조국이 소장님 말씀할 때 조국이 책을 뭐 얼마 뭐 10만 권 얼마 10만 권 그렇게 팔렸다고 막 자랑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우리 소장님 책이 이 사무실에 올 때마다 저 위에 재어 있는 거 보면 마음이 항상 아픕니다. 저걸 어떻게 제가 소비를 해야 할지 그것도 항상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때 대깨문들은 저렇게 잘 뭉칠까요? 저렇게 잘 팔아줄까요? 진짜 저는 이거 그러니까 저희 서포 15조 이 책이 사실은 많이 나가서 그 서포 15조 위에서 우리 국가가 운영된다면 네. 정말 우리 2030 전문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잘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취업 그리고 경제 지표도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국 책은 뭐 10만 권 이상 나갔다고 그러는데 조국 그 책 속 내용은 자기 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에 대한 완전한 나르시즘이거든요. 이게 누가 공감합니까? 이게 대깨문 아니고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모르죠. 나르시즘 아니 난이 나르시즘도 있잖아. 조국 저거 친척이 다 동원해서 한 사람 앞에 뭐 만 건씩 사서 그렇게 10만 건이 됐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거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언니 나는 이 책도 책이지만 그 나는 조국이 가지고 있는 이 나르시즘이 보통 저는 사람 누구나 저는 나르시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나르시즘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건 정말로 자신감이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 봐요. 항장수 우리 대표님 얼마나 자신감이 넘친가. 근데 이런 그 열등 의식에서 나온 나르시즘은 근데, 자존심이거든요. 그냥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저는 네.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서포 15조 이 내용은 사실 우리 혁명당 이제 이렇게 동지들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네. 나름대로 이제 책 홍보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사실은 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우리 동지분들 더 분발합시다. 서포 15조 우리 꼭 실현시키게끔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가 6월 10일 날 그
금요일 날이죠. 네. 네, 그때 이제 소장님이 우리 지도부에서 시청에 오세훈이가 지금 우리 집회 뭐 10인 이상 그걸 지금 집회 금지. 네.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자기가 시장을 내가 이 아까운 표를 줘서 찍어 줬으면 첫째 그런 것부터 김어준이부터 다 손을 좀 봐야 될 건데 아무한테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제 우리 혁명당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도 저는 꼭 가서 구경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8명 모았거든요. 실내에서. 그건 혹시 안 걸리나요? 오세훈?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모르죠. 실내에서 68명 모이는 거는 집합 금지가 혹시 아닌가요? 물론 저건 왜? 또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 거 압니까? 우리는 안 맞춰주고 저끼리 다 맞아가지고 저끼리 모이는지 모르죠.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뭐 부당한 거는 부당할 수 있다는 어떤 집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오세훈이는 당장 풀어라.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저희들이 시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회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빨리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오세훈은 지금 빨간 물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빨간 물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서울 시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오세훈은 그 표현의 자유를 저는 막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언니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오늘은 네. 우리가 오세훈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성추행 그다음에 조국의 뭐 책낸 내용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월 10일 날 기자회견 하는 것까지 우리 둘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단짠 웅호 파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